이제 원칙으로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고문에서 자백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게 밝혀지는 거야. 민주헌법 때 그 원칙이 나오면서 그 뒤로 사실은 그런데 그런 원칙을 되게 무색하게 하고 언론에서 증거가 없어도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 죽일 때 노무현 대통령 죽음으로 몰아갈 때 어떻게 했어? 날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뭐 10억을 받았다. 아니다. 20억을 받았다. 어머 알고 보니까 30억이다. 알고 보니 600만 불의 사나이다. 이러면서 보도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기사를 읽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제목만 본 거야. 그런데 한 여자가 있었으니 그 여자는 그 뉴스의 제목만 보지 않고 내용을 가서 읽는 여자였어. 그 여자가 다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어때요? 제목만 600만 불의 사나이, 제목만 무슨 저기 몇십억을 받았다. 근데 그 받았다 밑에 기사는 라는 주장이야. 또 그 여자가 나타나갖고 그 여자가 그게 몇 년이야? 2009년 4월 달에 이 여자가 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여자 남편이 이제 지방의원이었어. 이 여자 남편이 지방의원인데 이 여자가 이제 2006년에 무슨 일을 겪었냐? 2006년에 박근혜가 칼침을 맞아요. 2006년에 박근혜가 칼침을 맞으면서 난리가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지방선거 기간이었어. 근데 그 지방선거 때 그 남편이 떨어질 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주 그냥 그때 받은 뭐라 그러나 아주 앙심이 있는 거지. 근데 그때 뉴스가 어땠냐면 뭐 박근혜 피습 현장에서 열린우리당 당원 검거. 이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제목이었어. 그럼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고 KBS, MBC, SBS도 다 그렇게 보도했어요. 다. 2006년 기사에 박근혜 피습 현장에서 열린우리당 당원 검거. 그럼 온 국민은 그 기사를 보고 뭔 생각을 해? 그 기사를 보고 어머 열린우리당 당원이 그 여자를 박근혜를 칼침을 놨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진짜 알아본 거야. 어떤 미친 당원 새끼가 그런 짓을 했을까. 그래서 기사를 다 읽은 거야. 조중동 기사를 다 읽은 거야. 근데 기사를 딱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그 칼침을 놓은 건 무슨 A씨야.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야유했던 B씨가 잡혔어. 그런데 이 B씨가 열린우리당 당원이고 노사모에 글을 썼고 열린우리당 당비를 내는 당원이었고 이런 기사가 쫙 나와.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A와 B가 범행을 공모했는지 수사 중이다야. 그러면 칼침을 놓은 건 A놈이야. 그리고 현장에서 잡힌 건 B씨라는 당원이고 그런데 그 B씨라는 당원에 대해서만 기사를 쓰고 소제목도 그렇게 뽑아. 그러면 이 사람은 칼침을 놨어 안 놨어? 안 놨어. 이 사람이 16일 동안 잡혀 있었다니까? 16일 동안 조사받았어요. 선거 기간 내내. 선거 딱 끝난 다음 날이가 풀어줬잖아. 공모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공모하지 않았다고 풀어줬어. 이거 지금 처음 들은 사람. 지금 이거 처음 들은 사람. 그 당시에 그 사람이요. 현장에서 야유했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가서 범인처럼 기사가 계속 나온 거야.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래갖고 선거 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린우리당 심판하세 그러면서 선거 치렀어. 그때 조중동의 실체를 그 여자가 보게 된 거지. 아, 조중동이 어떤 식으로 기사를 써서 어떻게 사람을 병신으로 만드는구나. 그걸 그때 본 거야, 이 여자가. 그래서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기사가 나올 때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 그 기사를 다 읽어본 거야. 기사를 전부 다 읽어봤더니 뭐 노무현 몇십억을 받았다. 제목이야. 근데 들어보면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야. 그 받았다는 증거는 있어? 어떤 기사에도 없는 거야. 노무현이 뇌물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이 여자가 다 그 죽기 전날까지 기사를 다 봤는데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어.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제목으로는 노무현이 뇌물을 막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열받아갖고 4월 20일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글을 쓰는 거야. 나는 노무현 대통령 살아생전에 비판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밤새도록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 이거 비겁하지 않냐. 전부 다 설이다. 의혹과 설인데 왜 제목 이따위로 뽑았냐.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로 뇌물 받은 것처럼 제목 왜 뽑았냐. 그러면서 여자가 막 한마디를 했어. 그리고 한 달 뒤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거야.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가 아니라 그 여자는 그래서 이 제목으로 어떻게 미디어가 진실을 왜곡하는지를 계속 추적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알아낸 건 뭐냐. 언론에서 그렇게 딱 충격적인 뉴스가 떠.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다음부터 항상 이렇게 얘기해. 증거가 뭐냐. 증거 보자. 그 여자는 늘 그래.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 여자는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막 이 조중동에서 채널A TV조선에서 그리고 KBS MBC가 그 막 여론몰이를 할 때 그때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증거 보자. 증거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미워갖고 죽을라 그러잖아. 근데 말이에요. 나는 기가 막히는 게 이석기 자격정지가 왜 7년밖에 안 돼? 내란 선동했다며. 그럼 자격정지 종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석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내란 선동했다 봐. 그럼 난 무기징역 받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석기 같은 입장으로 잡혀가면 무기징역에 종신토록 자격정지하지 않겠어? 근데 자격정지가 7년밖에 안 된대. 나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그지? 나는 사실을 말한 죄로 10년 동안 선고도 못해. 자격정지 10년이야. 좀 이상하잖아. 이석기는 내란 음모라며. 내란 음모라고 잡아넣었다가 결국 내란 선동으로 풀어줬지만 나는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사실을 말했다고, 사실을 말해서 후보를 비방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자격정지 때려놓고 이석기는 왜 7년이야?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하여튼 뭔가 이석기에 대해서는 봐주는 게 있어 쟤네가.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나 언론 플레이로는 되게 많이 써. 항상 이 이석기는 언론에서 굉장히 새누리당 쪽에 유리하게 사용됐어. 이제까지. 내가 이석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거야. 이석기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몰라. 좌우지간 이석기 뉴스는 언제나 민주세력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거나 민주세력 전체를 불리하게 만드는 뉴스로 너무 많이 사용이 됐어. 그렇다면 내가 이석기라면 나는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이석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야.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매번 민주세력을 위기로 몰아넣었어요. 그러면 2004년에 내가 이석기라면 나는 국회의원 선거 안 나왔다고. 그리고 내가 이석기가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그런 강연 같은 거 안 하고 다녔어. 하여튼 뭔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근데 내가 아주 이석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치가 떨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수없고 싫다고 해서 증거 없이 처벌받는 걸 용인한다면 나는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나는 이석기라는 사람이 생각하면 아주 화가 나. 아주 그냥 막 위장이 뒤틀리는 것처럼 화가 나지만 내가 이석기를 미워한다고 그래서 이석기가 어떤 증거를 갖지 않은 범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석기가 내란 선동죄로 9년형을 받았는데 그 9년형을 받은 죄목이 뭐예요? 죄목이? 내나 녹취록이잖아. 그지? 그 녹취록에서 이석기가 한 말이 뭐야? 녹취록에서 이석기가 한 말이 전쟁 반대 평화 수호 투쟁을 하자. 그게 내란 선동이야? 아니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석기가 내란 선동한 내용이 뭐냐고. 지금 기사 좀 찾아봐봐. 그러니까 이석기가 내란 선동한 내용이 뭐야? 이제까지 문제가 됐던 건 이석기가 절두산 성지에 모여서 전쟁 반대 평화 수호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나가자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왜 내란 선동죄야?
이석기 발언이 헌법 전문에 있어. 헌법 전문에 있는 말을 해서 내란 선동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석기가 녹음 원본이 공개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2013년 8월 달에 이석기 녹취록이 한국일보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이 수백 군데가 조작됐어. 수백 군데가 조작이 돼서 전쟁 반대 평화 수호 투쟁인데 전쟁 준비라고 조작이 되고 그게 200몇 군데가 고쳐진 거야. 조작이 된 거야. 그래서 그게 지금 밝혀졌어요. 그 뒤에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녹음 파일의 내용은 달랐다는 거지. 누가 빨갱이를 옹호하는데 내가 뭐 박정희를 옹호했어? 내가 박근혜를 옹호했어? 내가 언제 빨갱이를 옹호했는데 내가 방금까지 이석기 욕하는 거 못 봤어? 자, 지금 말이에요.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이석기의 내란 선동 부분이 뭐야? 내 이제까지 뉴스를 찾아서 못 봤어. 그러니까 이석기의 내란 선동죄 부분에 해당하는 죄 내용이 뭐야?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 기관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런 발언을 언제 했는데?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 기관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한 내용이 뭐냐고. 촉구한 내용이 뭐야? 한전 주식 본 거? 한전 주가 확인한 거가 그 국가 기관시설 파괴 그거잖아. 거기 저기 피고인들이라는 게 그 7명이 같이 잡혔는데 같이 잡힌 7명 중에 한 사람이 한전의 주식을 확인했대. 주식 가격을. 그게 지금 국가 기관시설 파괴야? 아니, 좀 알아봅시다.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 판결. 무려 17만 쪽에 달하는 그 반대 증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판결이 난 건데 한번 보자고. 어떤 게 내란 선동이었는지.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런 표현의 근거를 보자고요. 원래 판결문에는요. 내가 재판 받아봤잖아. 내가 재판 받아봐서 아는데 재판부에서 판결을 할 때는 그 혐의가 뭐뭐뭐다.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뭐뭐뭐다. 따라서 이러이러하다고 판결한다라고 나와 있어야 돼. 그런 판결을 하게 된 근거를 밝히게 되어 있어요. 판결문은. 그 판결문의 내용을 좀 보자고. 이석기를 누가 옹호했는데 그 스피커 없어? 스피커 그 10,000원인데 김하영더러 사달라 그래. 그러니까 그 내란 선동죄의 구체적인 행위가 뭔지. 그러니까 내란 선동한 그 행위가 뭐예요? 내란 음모는 무죄 받았어. 얘들아, 자, 정리합시다. 얘네들이 좀 뭘 모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자, 이석기의 내란 음모죄는 무죄 나왔을까요? 유죄 나왔을까요? 써보세요. 자, 이석기의 내란 음모죄는 무죄일까요? 무죄 판결이에요? 유죄 판결이에요? 내란 음모죄. 또라이님 이름처럼 왜 그래? 무죄 판결 나와서 무죄 판결. 지금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죄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이것도 헷갈리는구나. 다시 잘했어.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석기가 잡혀간 건 무슨 죄 때문이야? 내란 음모죄 때문이잖아. 이석기가 구속된 건 내란 음모죄 때문에 구속이 됐어. 2013년 8월에. 그런데 내란 음모죄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내렸어요? 무죄 판결 내렸어요? 이석기를 잡아갈 때는 내란 음모죄라고 잡아갔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 무죄를 줬어요? 유죄를 줬어요?
무죄 줬어. 무죄야, 무죄.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 무죄를 줬다고. 고등법원도 무죄를 줬고 대법원도 무죄를 준 거야. 무죄야, 무죄. 왜 무죄냐? 내란 음모죄라는 건, 다시 한번 설명하면, 내란 음모죄라는 건 군부대를 모아서 그 군부대로 무슨 혁명활동을 하겠다라고 준비하면 그게 내란 음모죄인데, 한마디로 쿠데타 같은 거. 근데 그런 무력행동을 준비했다는 아로의 실체가 없다 그런 거야.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 2번. 자, 대법원은 아로라는 실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써봐. 두 번째 질문. 대법원은 아로의 실체가 있다, 없다? 답을 써봐요. 지금 신문기사 찾아보고 답을 써봐. 없다. 뭐요? 이석기 내란 음모죄, 무죄. 아로의 실체, 없다. 아로의 실체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야.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석기가 내란 음모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아로라는 혁명 조직을 재판부가 증명해내질 못했어. 그래서 내란 음모죄가 무죄가 나왔어. 내란 음모 안 했다는 거야. 그런데 통진당을 해산한 이유가 뭐야? 통진당을 해산한 이유가 아로라는 조직 때문에 통진당 해산한 거지. 그래요? 통진당 해산한 이유가 뭐야? 아로라는 조직 때문에, 아로라는 게 통진당 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뭐 일부의 일탈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뭐 이 아로에서 주장한 내용을 통진당이 같이 주장했기 때문에 해산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이유가 뭐 때문이야? 아로 때문이야. 그지? 통진당을 해산한 근거가 아로 때문인데, 아로라는 혁명 조직에 근거가 있다, 없다? 아로라는 혁명 조직에 근거가 있어, 없어? 지금 대법원이 없대.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 통진당 해산의 근거는 어떻게 된 거야? 통진당 해산은 근거가 있다, 없다?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없어진 거야.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사라진 거라고. 아로 때문에 지금 통진당을 해산했는데 아로가 없다고 됐다고. 지금 아로는 없다라고 인정을 한 거야 지금.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근데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이석기의 자격정지는 7년일 뿐이야. 참 이상해. 정당 해산 그렇게 하면서 국회의원 배지도 뺏어버렸잖아. 국회의원 자격 박탈을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것도 위법이라며. 여러분 지금 이번에요 4월달에 국회의원 재보선을 들어가. 그게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서 그 통합진보당 의원들 자리를 재보선에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자격 권리를 뺏은 게 누구야? 선거관리위원회야.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통합진보당 그 지방의원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해가지고 지금 4월달에 재보선을 해야 돼.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진보당의 지방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지방의원의 권리는 오로지 그 지방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 그게 법이야. 지방의회에서 얘를 제명을 해. 의원직을 제명해야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거야.
그래서 선관위가 자격이 없다라고 발표한 거 그것도 위법이야.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온 국민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하겠대. 야, 어저께 법무부가 박근혜를 앉혀놓고 앞으로 온 국민을 대상으로 준법 의무를 교육하겠대. 야, 선관위부터 가서 교육해. 응? 선관위부터 교육하라고. 그리고 선거 전에는 유족들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서 모든 걸 다 해주겠다 그래놓고 선거 끝난 다음에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해줄 수 없다라고 뻥친 박양부터 교육하고,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월권 판정을 내렸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죄 없는 국민한테 준법 어쩌고 얘기하지 말고 너네나 법을 지켜. 니네나 법을 지켜. 니네나. 우리는 모두 법 지키고 살아. 아주 지랄 개지랄이야 진짜. 너네나 지켜 법을. 죄 없는 국민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법 지키라고 괴롭히지 말고. 아주 그냥 엉덩이를 팡팡 두들겨 맞아야 돼. 법무부 장관이나 박근혜나. 그 흥분 안 하게 생겼냐? 죄 없는 국민들한테 미안해요 강아지 여러분. 여기서 이 개는 진짜 견 내지는 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쁘고 하찮은 걸 뜻하는 접두사 개야. 누구더러 법을 지키래. 니네가 어기면서 니네가 법이 뭔지도 모르고. 아니 헌법재판소는 아로 때문에 통진당 해산했어. 대법원은 아로의 실체가 없대. 야! 아니 이것들이 진짜. 아로 때문에 지난달에 정당 해산해놓고 이번 달에 아로는 실체가 없다 그러면 국민이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이것들이. 둘 중에 한 조직 없애. 대법원을 없애든지 헌재를 없애든지. 닥쳐 이년아. 닭을 갖고 와. 네가 닭을 갖고 와야 치지. 아니 지금 법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뭐야. 아주 그냥 지랄 개지랄. 이때 이 개는 견이 아니에요. DOG 독이 아니야. 뭐 개살구 이럴 때 붙는 그 개자 볼품없고 하찮은을 뜻하는 그런 접두어예요. 이씨. 자,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자원외교에 대해서 이제까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해왔다. 그것도 밝혀졌죠. 이제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아니 이 누구야 최경환이? 최경환이가 통계를 조작해서 자원외교의 성과를 부풀려왔다는 거 이미 밝혀졌어. 그 최경환이가 지금 박근혜 정부의 뭐야? 경제정책 수장이야. 이명박 때 그 자원외교를 책임졌던 게 최경환이래. 그러면서 그 최경환이 자기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 어저께 밝혀졌어. 그런데 지금 그 최경환이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이야. 그럼 이명박 때 지은 죄는 이명박 때 지었고 박근혜 때는 똑바로 했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작년에 최경환이가 뭐 했죠? 작년에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최경환이 한 일이 뭐야? 국민들더러 빚 얻어서 집을 사라. 그죠? 작년에 빚 얻어서 집을 사라고 막 그랬어. 그러면서 뭐 집의 거래가 활발해졌다는 둥 그러면서 막 뉴스를 내보낸 거야. 그거 알죠? 뭐 그 집의 거래가 활발해졌다고 뉴스가 한참 나왔어. 그리고 나중에 그 뉴스가 가짜였다는 게 또 나왔어. 그거 알아요? 최경환이 빚 얻어서 집 사라고 얘기한 다음에 거래가 활성화됐다고 막 뉴스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그 한 달 뒤인가? 그게 가짜였다는 게 나왔어. 실제로 그 달에 거래 숫자가 이전에 비해서 더 줄었어. 그 전에보다. 그런데 뭐 몇 년 내에 최고의 거래라고 그렇게 미디어를 시켜서 거짓말한 거야. 왜? 남들이 다 빚어서 집 사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고 그런 거야.
그게 작년에 다 들통이 난 거야. 최경환이 빚 얻어서 집 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뭐 5년 만에 처음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막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그 다음 달에 거짓말이라고 나왔어요. 전혀 그 전년도보다 거래량이 늘지 않았다. 그럼 미디어가 거짓말한 거야. 자, 그랬던 최경환 경제팀, 박근혜 최경환 커플이 이번에는 뭘 발표했어? 작년에는 빚 얻어서 집 사라고 그랬던 박근혜 최경환 커플이 올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으로 177만원 받는 돈 벌어서 90만원짜리 임대주택 사르라고. 그게 경제개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 최경환이 올해 신년 초에 발표한 게 177만원만 월급을 받아도 중산층이라고 그러면서 중산층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대기업한테 그 그린벨트 훼손해서 건물 지어라. 온갖 세제 혜택을 다 주겠다. 그런데 그 임대료가 90만원이래. 그게 최경환 박근혜 커플의 두 번째 경제정책이야. 그러더니만 세 번째, 국가에 지금 뭐 돈이 없다. 국가 뭐 적자다 이러면서 국민 세금을 더 걷기로 했잖아. 근데 그 국민 세금 얘기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잠깐만 노래 듣고 있어. 국민이 그렇게 만만하니? 이 10대. 그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사라진 김군이 그동안 사라진 김군이 그동안 썼던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그거 봤죠? 예. 그 사라진 김군이 그동안 SNS에 쓴 내용이 공개가 됐어. 그런데 그 공개된 내용을 주로 누가 주장했던 것들이야. 이제까지 그 공개된 내용들을 주로 주장했던 그 사이트가 있어? 누구예요? 응? 누구야? 일베죠. 일베 사이트에 횡행했던 내용들이야. 일베 사이트에 계속해서 그 글을 올렸던 애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란 말이야. 물론 이 김군이 일베인지는 아닌지는 몰라.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요 엊그저께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주일 이전에 나온 뉴스인데 지금 IS로 모이고 있는 젊은이들이 누구냐? IS로 간 젊은이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일베에서 활동한 애들이랑 비슷한 애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베 아이들, 일베에서 활동하는 애들을 잡아놓고 보면 대부분 어떤 성격이다. 가정이 좀 불안정해. 부모님들이 계속 싸움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모님들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어린 시절부터 좀 애정결핍이 심한 애들이야. 그리고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정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른들한테 사랑받고 오프라인상에서 친하게 지내는 애들이 많고 그런 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성이 좀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그 괜찮은 집안에서 잘 자란 애들이 아닌 애들이 주로 일베 안에서도 사고를 치는. 그럼 이제 일베는 솔직히 얘기해서 일베는요. 하루에 옛날에 잘 나갈 때 한 200만이 접속을 했대. 그러면 일베에 접속한 200만이 다 그렇게 문제 있는 애냐? 아니야. 일베 안에서 글을 적극적으로 쓴 애들은 한 4,000명 정도야. 2,000에서 4,000명 정도? 근데 그 글을 주도하고 썼던 애들이 잡아놓고 보면 그런 애들이라고. 일단 가정환경이 좀 불안정하고 정서적으로 매우 안 좋고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는 애들이 주로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어떨까? 많다는 거야. 지금 이런 애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많다는 거야. 일본에도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 일본에서 한 애들을 그렇게 한 애들을 뭐라고 불러? 일본에서 나온 말이잖아. 오타쿠라는 말. 그죠? 예. 히키코모리인가? 미안해. 내가 오타쿠인지 히키코모리지. 히키코모리. 소위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애들이 막 나왔잖아요. 일본에도 있어.
그럼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냐? 일본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 미국에도 있어. 미국에도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왜 온 몸을 깜장색으로 꾸미고, 온 몸을 깜장색으로 꾸미고, 깜장색으로 화장하고, 그리고 약간 기괴한 분장하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그리고 유럽에도 있어.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그런 애들이 뭐 하고 다니냐면 대가리 싹 밀고 뒤에다가 히틀러 문신. 그러니까 나치 문신 새기고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는 거야. 걔네들의 특징이 다 보면 어떻다. 부모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부모님들끼리 사이가 안 좋거나 그리고 친구들하고 잘 못 지내는 그런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굉장히 얘네들의 생각해봐요. 생활과 정서가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 지극한 분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쓰는 글을 보면 김군이 남겼다는 글이랑 비슷해. 인간 자체에 대한 굉장히 막 불만이 많고 굉장히 막 폭력적이고 그리고 막 잔인한 내용들을 막 즐기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을 막 증오하고 그런 애들이 IS로 모이는 거야. 그럼 이 애들은 왜 만들어졌냐? 이 애들이 만들어진 원인이 뭐냐? 그 부모의 잘못이냐? 그 부모가 잘못해서 걔가 만들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IS로 모이는 젊은이들이 만들어지느냐? 그 젊은이들이 나오게 된 가정의 배경은 그 가정의 부모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문제일까? 이게 사회적 문제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들이 뭐 때문에 싸워요? 부모님들이 싸우는 거 가장 큰 이유가 뭐야? 부모님의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 뭐 때문이죠? 돈. 돈 때문에 싸우잖아. 대부분이 돈 때문에 싸워요. 그러면 왜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울까?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우는 이유는 일단 생활이 안 될 만큼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이 안 돼. 거기서 오는 불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야? 상대적 박탈감. 응?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이 이 가족을 유지하기에 부족한 거야. 첫 번째 원인은.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이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돈 때문에 부부싸움하는 두 번째 이유가 왜 당신은 남만큼 못 벌어오냐 이거야. 남들보다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오고 남들보다 더 한다고 그래놓고 그래서 가족들도 돌보지 못하고 애들을 다 자기 엄마 혼자서 키우게 해놓고 왜 돈은 그만큼 못 벌어오냐 이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아빠들이 돈을 못 벌어오는 이유 아빠들의 무능 때문일까요? 아빠들이 돈을 못 벌어오는 게 아버지들이 무능해서일까요? 맞벌이를 해도 안 되는 거야. 맞벌이를 해서 나가서 하는 게 뭐야? 110만 원짜리 마트 캐시어. 110만 원짜리 마트 캐시어를 하는데 그 마트 캐시어도 박근혜가 뭐라 했어요?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그러면서 110만 원짜리 일을 55만 원짜리 두 개로 늘렸어. 110만 원이라도 벌 때는 적어도 무슨 전기요금이라도 낼 수 있었는데 55만 원짜리로 두 개가 쪼개지면서 그만큼 수입이 더 줄어드는 거야, 집에서는. 결국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그렇게 우울해하고 사회적으로 동화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사회 경제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들의 대량 실업, 그 다음에 엄마들의 맞벌이. 애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들의 맞벌이 때문이야. 왜?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보지를 못해. 아빠가 번 돈만 갖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번 돈으로 식구들 대여섯 명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번 돈으로 그때 식구들 대여섯 명이 먹고 살던 그 시대의 물가보다 지금 4-5배가 뛰었는데 아빠 월급은 그대로야. 그럼 나머지 부분을 채워야 되잖아.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해도 그 돈이 채워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나가서 맞벌이를 하면서 애들을 돌봐야 될 시간에 돌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근데 이 애들이 어떤 존재냐? 사실 내가 이제 학원에서 애들을 수천 명을 가르쳐 봤는데, 학원에서 문제를 일으킨 애들, 소위 문제아라고 낙인 찍힌 애들 있잖아요. 만나보면 전부 다 그 마음속은 얼마나 여린지 몰라. 어? 사고 치는 아이들의 그 애들을 딱 만나갖고 눈빛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속은 굉장히 여린 애들이야. 그 여린 애들이 상처를 받는 거야. 왜 상처를 받냐? 얘는 여린 아이들일수록 뭐가 필요해? 엄마가 필요해. 여린 영혼일수록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거야. 아빠의 손길, 아빠랑 같이 놀고 엄마가 보살펴주는 게 필요한 애들이야. 그런데 지금 이 사회 경제 구조는 아빠가 일찍 끝나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엄마가 집에서 애들을 돌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리 같은 영혼의 아이들이 기다리다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애들의 정서적인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결국은 그 애들이 망가지는 건 사회 경제적으로 재벌들, 그 1%의 금융자본이 철저히 모든 이익을 쪽쪽 핏빨아먹으면서, 그래서 그 아버지들이 돈을 못 벌고 아버지들이 못 버는 만큼 엄마들이 나가서 정말 노동력 착취를 당하면서 집에 돌아오면 애를 돌볼 여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애들은 지저분한 쓰레기통 같은 데에서 버려진 채 성장해. 그래서 애들의 영혼이 망가지는 거야. 그런 망가진 영혼들에게 이 나쁜 새끼들이 씨앗을 뿌려.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이 무슨 게임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장면을 봤는지 한번 기억해 봐봐. 보통 이제 이게 80년, 그러니까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나온 게임들이, 2000년대 한 2004, 5년 정도부터 나왔던 게임들이 보통 20, 30명 정도가 무리를 지어서 게임을 해. 한 25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서 게임을 하는데, 그런 게임을 할 때 어떤 방을 가면 정상적이고 채팅을 잘하는 애가 있는데, 왠지 그 방에서 그 정상적으로 채팅을 잘했던 애가 이상하게 왕따를 당해. 그래서 그런 애는 쫓겨나. 그런데 그 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막 그 게임하면서 욕설을 막 하는 애들은 되게 잘해줘. 막 욕설하고 그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애한테는 굉장히 잘해주고, 정상적으로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애들은 왕따를 당해. 그리고 이상한 누명을 씌워갖고, 제가 사실 뭐 남자 관계가 복잡해. 저 새끼 뭐 무슨 이상한 짓을 했어. 이러면서 이상한 그 허위 소문으로, 그럼 그 애들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막 항변을 하다가 결국 그 게임 조직에서 쫓겨나. 게임 조직에서 왕따 당하고 쫓겨나고, 실제로는 그 막말하고 나쁜 말을 막 쓰는 애들한테 도리어 이 게임을 운영하는 애가 되게 친절하게 말을 잘 걸어. 누구야, 밥은 먹었니?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 막말하는 애들한테 누구야, 밥 먹었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왜냐?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방치해놔서 뭐 라면을 끓여 먹거나 피자를 시켜 먹거나 아니면 통닭을 시켜 먹거나 이러면서 지내는 아이들인데, 누가 밥 먹었냐고 물어봐주면 마음이 흔들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야, 우리 어디 가서 놀자. 그래서 어디 가갖고 뭐라고 쓰고 와. 그러면 열심히 가서 막 쓰고 오는 거야. 그러는 거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게임하면서 본 적이 있다. 응? 때는 2004년부터 해갖고, 200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런 형태가 이어져요. 본 적 있죠? 많이 봤다. 본 적 있다. 본 적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지네가 그 게임하는 사람 아니야? 게임을 주도한 사람 아니야? 내 친구가 그렇게 게임에 빠져 있어. 그런데 이 게임을 하는 얘는 이제 악플을 되게 싫어해. 그래가지고 얘는 항상 게임에 들어가면 표준어를 쓴 거야. 근데 가는 방마다 왕따를 당하고 이상한 소문에 휩싸여갖고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게 2007, 8년 이때가 되게 심했어. 그래갖고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알아봤더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거야. 그 전혀 못 봤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게임을 안 하나 봐.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주도했는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부러 그렇게 악플러들을 키운 거야. 악플러들을 키워가지고요,
그래서 막 막말하는 애들 있잖아. 그 막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애들. 걔네들을 키워가지고 걔네들한테 걔네들 몰고 다니는 거야. 그런 애들을 이렇게 몰고 다닌 거야. 그게 뭐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각 청소년들 있잖아요. 각 나라에 약간 이렇게 좀 그 관심이 필요하고 소위 사회 경제적 문제로 소외감을 느끼고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반드시 어른들이 접근을 해. 어른들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주로 유럽은 어떤 식이냐면 그런 애들, 남자애들 불러내가지고 성적인 착취를 한 거지. 그렇게 막 그 우울해하는 애들더러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성폭행해버리고 그런 짓을 많이 했어. 그런 뉴스는 그냥 비일비재해. 예. 유럽에도 그런 게 비일비재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영원히 어린 아이들, 그들이 악플을 달면서 그 지네들끼리 막 어울려 다니는 일종의 소위 문제아라고 낙인 찍힌 상태에서 돌고 있는 애들을 이용하는 나쁜 어른들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그런 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걔네들한테 막 여성을 비하시키고 여성 비하, 지역 비하를 가르친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실제로 여성 비하, 지역 비하를 했던 게 누구야? 여성 비하, 지역 비하를 떠벌리고 다녔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좌익교수, 국정원 직원. 홍어 전라디언은 다 죽여야 된다. 홍어 전라디언은 다 죽여야 된다고 쓰고 다니고, 그리고 막 무슨 여자들을 막 11년 막 이렇게 쓰고 다니고, 국정원 직원이 그랬잖아. 그게 지금 벌써 다 밝혀졌잖아요. 국정원 직원인 게 이미 밝혀졌어. 자, 그러면 연관을 해볼까요? 연관을 해봅시다. 자, 내가 지난 2주 동안에 계속 밝혀낸 게 뭐예요? 내가 지난 2주 동안에 쭉 밝혀낸 내용이 뭐지?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 대자본이 있다.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 대자본이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금융 대자본이 모든 이익을 독점하면서 소위 지금 나오고 있는 요즘의 뉴스들이 뭐예요? 세계 80명의 부자가 35억 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똑같은 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80명이면 1%일까요? 여러분, 세계 인구의 1%는 얼마야? 지금 세계 인구를 70억이라고 보나? 70억 인구의 1%면 7천만 명이야. 그죠? 70억 인구의 1%면 7천만 명이라고. 80명이면 1%가 아니야. 그 0.0001% 정도 되는 80명이 세계 인구의 35억 명의 재산을 35억 명이 갖고 있는 재산만큼을 얘네가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0.0001%가 절반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35억 명이면 70억 인구의 절반이잖아. 50%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계 1%가 50% 이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70% 정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의 부를 70%의 부를 1%가 가지고 있어. 그래놓고 그 1%가 갖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야? 노동자들의 월급을 뺏어먹고 하청 기업들의 이윤을 뺏어먹고 그러면서 그 돈을 창고에 쌓아둬서 그들이 상위 1%가 세계 부의 70%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있겠지. 그럼 이 국민들의 불만이 이 1%의 부자들에게 향하는 걸 돌려야 되잖아. 뭔가 그들의 불만을 돌릴 만한 희생양이 필요해. 그래서 끊임없이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는 거야. 가상의 적을. 그래서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그러면서 이라크 전쟁했어. 찾았어요? 이라크에 살상 무기 찾겠다가 7년 동안 싸웠어요. 못 찾았어. 10년인가? 못 찾았어. 그러더니 이제는 누구하고의 싸움이다? IS와의 싸움이다. 그런데 소위 그 IS 엄청난 돈이 있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지금 각종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라고 거기다 지네들 무슨 언론까지 있어. 자기네 언론까지 있어서 막 발표하고 있어. 근데 못 잡어. 한 예로 지금 김군이라는 애가
터키에 스마트폰을 가져갔어. 여러분, 우리나라 스마트폰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세계의 스마트폰이 어느 나라를 가든 위치 추적이 다 돼. 스마트폰이 위치 추적이 다 된다고. 국경을 넘어가면 외교부에서 띡 문자가 와. 어디로 들어섰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기로 전화하라고. 근데 위치를 못 찾는다.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얘가 그 스마트폰으로 동생하고 문자 주고받고 그랬다는데 위치를 못 찾겠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IS 가담 설을 막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야? 무엇보다 김군은 진짜 있을까? 정말 김군이라는 애가 있을까? 난 그것도 궁금한데 좌우지간. 자, 팩트를 나열해보자. 전 세계에 그렇게 사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이 불행한, 그래서 사회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소외된 은둔형 외톨이들이 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IS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IS로 가는 그 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쁜 어른들이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국정원 같은 조직들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그 IS가 지금 현재 국제적인 골칫거리다.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권력자들이 IS를 공격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 그 돈은 국민 세금이다. 국민 세금으로 IS를 공격하느라고 각 나라의 복지 비용은 줄어들고 있다. 내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있나?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사실이 아닌 게 있나? 제목부터 사실이 아니야? 지금 제목이 뭔데? 이석기 내라는 못죄 무죄? 이게 사실이 아니야? 제목부터 사실이 아닙니다. 나와. 이리 나와봐. 제목부터 사실이 아닙니다. 이리 나와. 신문 다시 읽고 와. 가서 신문 다시 읽으라고. 내론을 하려면 일단 한글로 된 뉴스부터 똑바로 봐. 한글로 된 뉴스도 똑바로 안 읽는 놈이 무슨 토론이야, 토론은. 가서 한글로 된 뉴스 다 읽고 와. 아니면 한글이라도 읽어야지 토론이 되지. 내라는 못죄 무죄라고 뉴스 나온 게 언젠데 아직까지 제목이 거짓말이래. 자, 여러분,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지나친 과장으로 보인다 라는 분들 있죠? 예. 그럼 뉴스 한번 찾아봐. 국정원 일베에서 활동 찾아봐봐. 사라진 김군이 했던 말 일베에서 자주 나온 말들이야. 맞지? 그 다음에 국정원 일베에서 활동한 내용 찾아봐. 팩트지? 그리고 지난주엔가 나온 뉴스에 뭐가 있냐면 전 세계에서 청년 실업 문제 같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소위 IS 같은 극단적인 청년 조직 활동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 뉴스 나왔어. 변상욱의 기자수첩 한번 찾아봐. 그것도 팩트야. 지금 망치부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못 알아듣는 애들도 있는데요. 한번 찾아봐요. 이거 다 뉴스에 나왔던 내용들이야. 선전선동하고 있네. 우리 정원이들은 선전선동이란 말을 참 잘 써. 북한 말이거든요. 북한에서 선전선동이란 말은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우리 국정원 직원들은 참 선전선동이란 말을 잘 쓰는데
이 북한의 이 선전선동이라고 해 북한 말이야. 그 선전선동이라는 북한 말이 북한에서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북한에서 좋은 뜻이야. 북한에서 좋은 뜻으로 쓰는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부추겨서 어떤 일을 하게 하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막 조국 근대화에 앞장서자 그런 말 하면서 막 하는 사람을 선동가라고 그래. 그래서 그 선동가가 북한에서 욕이 아니야. 칭찬이라고. 그 우리나라 사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볼까? 선동하다. 사전에 가서 국어사전에서 선동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선동하다. 남을 부추겨서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함이야. 남을 부추겨서 어떤 일에 나서도록 함. 이게 욕이냐 칭찬이냐? 이 욕이야 칭찬이야? 어떤 사람을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행동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얘기잖아. 어떤 행동을 하게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얘기잖아.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어서 어떤 행동에 나서도록 한다는 얘기잖아. 내가 뭘 어쨌는데? 내가 너네들한테 뭘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네들한테 뭘 하라고 부추겼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뭘 하라고 부추겼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부추겼냐고? 네가 흔들려 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네가 감동한 거지. 네가 감동하고 공감해서 흔들려 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세요? 선전선동은 나발? 내가 뭘 너더러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 뭘 하라고 그랬어? 참, 쥐 마음이 흔들려 놓고 나한테 지랄이세요 왜? 예. 자, 그러면서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갑시다. 다음 이야기. 다음 이야기가 뭐냐? 왜 이렇게 네. 아니 왜 나더러 북한을 가래? 내가 북한 칭찬했어? 지금 국정원 이 새끼들 뭐하고 있냐? 지금 북한으로 가자고 꼬시고 있는 새끼들을 그냥 냅두고 있는 국정원 뭐하는 거야? 아니 그럼 북한으로 가자고 이 미친놈 새끼 이거 간첩 아니야? 그지? 북한 가자고 자꾸 부추긴 놈들 이것도 간첩이라고. 일본에 가가지고 북한 가자고 꿰어가지고 일본 사람들 북한으로 얼마나 빼돌렸어. 아니 도대체 국정원 이 새끼들을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북한으로 가자고 꼬시고 있는 놈들을 월북을 종용하고 있어. 월북 종용하는 간첩 새끼부터 잡아놔. 미친 새끼들. 저 월북 종용 저게 종북이야. 가만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가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군대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북한하고 다이다이로 붙으면 진다. 맨날 그렇게 얘기해. 우리나라 군인들이 북한하고 1대1로 붙으면 진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게 아예 국군 정신훈련 내용이야. 정신교육 내용. 그런데 뻑하면 북진통일하지. 북진통일. 북한이랑 전쟁하면 진다면서 북진통일하지. 북진통일은 뭐야? 북한하고 전쟁을 해서 북한을 쳐들어가자는 얘기야. 그러면 북한하고 전쟁하면 진다며. 북한하고 다이다이로 붙으면 진다면서 북한으로 쳐들어가자는 얘기는 뭐야? 지금 대한민국을 북한에다 퍼주자는 얘기 아니야. 갖다 바치자는 얘기 아니야. 아니 너네 왜 그래? 이제까지 일베에서 북진통일 못 들어봤어? 아, 남한이랑 북한군이랑 싸우면 이겨요. 그런데 주한미군 왜 필요해 그럼? 주한미군 왜 필요해?
남한이랑 북한이랑 붙으면 남한이 지기 때문에 주한미군 필요하다며. 그럼 주한미군이 없으면 안 된다는 놈들부터 쳐놓고 와. 어? 아니 너네가 이제까지 그랬잖아. 우리나라에 남한군이 북한군이랑 붙으면 다이다이로 붙으면 지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며.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놓고 북진 통일하자 북진 통일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니네가 이렇게 아니 내가 빼자고 그랬어?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그랬어? 왜 이렇게 말을 돌리지? 아니 이제까지 니네가 주장한 게 그거 아니야. 남한 군대는 북한이랑 붙으면 진다. 어? 그래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뭔 말이냐고. 주한미군 없으면 북한이랑 진다며. 그런 말 했어 안 했어? 얘기해봐봐. 했지? 그렇게 계속 주장했잖아. 그래놓고 또 이와서 이긴대. 그럼 이기는데 주한미군 왜 필요해? 북한군이랑 싸워서 이기는데 주한미군 왜 필요하냐고. 이제까지 주한미군이 필요한 이유가 남한 군대로는 북한을 못 이긴다며.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너네 통진당 해산한 이유가 뭐야? 아로 때문에 통진당 해산한다며. 오늘 대법원이 아로가 없대. 어떡할 거야? 어? 어떡할 거냐고. 이석기 잡아넣을 때 내란 음모죄다. 이석기 사형시킬 거다. 그랬잖아. 내란 음모죄 무죄 나왔어. 어떡할 거야? 아로는 실체가 없대. 이거 어떡할 거야? 도대체 너네는 왜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어? 그래놓고 국민들한테 준법 교육을 시키겠대. 누구더러 준법 교육이야. 그리고 아무한테나 정복. 누가 정복이야? 누가 정복이야? 내가 김정일 칭찬한 자서전 썼어? 내가 김정일이랑 악수하고 김정일이랑 마주 앉아서 김일성 칭찬했어? 어? 아, 내가 박근혜로 보여? 내가 박근혜로 보여? 그거 박근혜가 한 일이야. 네 몰랐지? 그거 박근혜가 한 일이야. 어. 김정일이랑 마주 앉아서 김일성 칭찬하고 김일성 축제 주최소 상태에 가서 막 관광하고 그 다음에 와서 김일성 칭찬하는 자서전 쓰고 김정일이랑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뻥치시네. 뻥친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또 그 뉴스 제목이 뭐지? 우리 나더러 또 뻥치자는 우리 젊은 벗들을 위해서. 그래, 증거 없으면 안 되지. 좋아. 그 뉴스 어딨지? 그래, 팩트를 보여줘야지.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우리 먼저 동영상부터 봅시다. 우리 오늘 같은 날, 우리 동영상 먼저 보자고. 또 보여줘야지. 앞에 지가 있고, 아니, 그 앞에 치가.
백동 친구 자꾸 앞에 나갈래? 저 영상 속에 나오는 건 박근혜야. 노무현 아니고. 얘네는 괜히 그 말 딸리면 그 할 말 딸리면 노무현 얘기하더라. 저 영상 속에 나오는 거 박근혜야. 속상한 거 알겠는데 사람은 똑바로 쳐다봐야지. 북한의 고위 간부들 만나고 있죠. 네, 너무 좋아하네요. 예. 이게 너무 길어서 다 볼 수는 없고. 주최사 상탁 가는 영상이 몇 분이지? 예. 주최사 상탁 가는 게 몇 분인지 아는 사람? 이 박근혜가 여기서 주최사 상탁 가는 영상도 나와. 주최사 상탁이 뭐냐? 김일성의 주최사상을 칭찬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탑이야. 굶어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을 놓고 저렇게 이제 융성한 대접을 받고 있죠. 예. 그 주최사 상탁 가는 장면 어디 나오더라? 몇 분이더라? 아이고, 예. 몰랐습니다. 예. 야, 어디 갔어? 도망갔지, 너네? 그지? 지금 도망갔지? 돌아와, 임마! 어디 갔어? 새끼들 지금 도망갔어. 나는 신령이 지나간 이 아름다운 계절에 막 시까지 읊어줘요. 박근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북한에서. 북한의 고위관리들이 박근혜가 너무 좋아갖고 막 시도 읊어줘. 새끼들 튀었어. 다 도망갔어. 가만있어 봐. 또 있는데. 그건 다 해서 주시고 말이야. 가시기 전에 뜻을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북한에서 뭔가 도와달래. 그거 도움이 응? 되는 걸로 돼야 박근혜한테 뭐 도와달래. 하셨으니까 보고 받으시고 너네 맨날 나더러 김정일 개새끼 해보라 그러잖아. 내가 김정일 개새끼 난 잘할 수 있거든? 근데 주최사 상탁한 게 몇 분인지 알 수가 없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귀중하십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오세요. 뜻깊은 만남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정말 뜻깊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뜻깊은 작은 날 조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을 서로 막 칭찬하고 북한 사람들이랑. 여성들은 특히 북한의 저 사람들 다 고위 관료들이야.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랑 좋게, 사이 좋게. 내려다 보이네요. 예. 저기 장소가 뭡니까? 내가 바빠가지고, 중요한 얘기만 보자. 펜스와 3m가량 들어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몰이 지금 북한에 절에 가고 막 뭘 이제 돈도 내고. 가만있어 봐.
여기부터 소리가 안 나오죠? 예.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다 볼게요. 저 누구야? 야, 아까 나더러 뻥쳤다는 애들 나와. 나더러 뻥쳤다는 애들 나와. 어? 이거 봐, 다 도망갔어. 이 새끼들 지금 막 퇴각했어요. 그지? 퇴각했어. 미치겠지? 이거 보여주니까 미치겠지? 야! 너네 어디 갔어? 당장 와봐! 어? 치사하게. 증거 보여달라 해서 증거 보여주니까 도망갔어. 자, 그러면 박근혜는 저 당시에 무슨 내용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아유, 저 굶어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을 놓고 얼마나 많이 그냥 해먹었는지. 자, 봅시다.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 뭐래니?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지난 2002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동안 북한을 방문했다. 야, 황선이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용자가 늘고 있다 해서 구속당했다며. 응? 자, 그러면서 야당 지도자로서는 이례적으로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했고, 귀국한 뒤에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자신의 방북 소회를 구술했고, 연합뉴스는 이를 바탕으로 방북기를 보도했다. 그래서 그때 박근혜가 한 말,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이거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라 박근혜가 쓴 자서전 내용이야. 박근혜가 쓴 자서전 내용.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이게 2007년에 쓴 자서전이야.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가능한 한 모두 지키려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저서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박근혜가 쓴 자서전 내용이야. 어디 갔어 너네? 야! 아까 증거 보자며! 야, 증거 보자는 어디 갔어? 이 새끼들 다 튀었어 진짜. 나 바빠 죽겠는데 이거 보자고 그래갖고 이거 보여주니까 또 도망갔어. 김정일 위원장이 전용기를 보낸 걸 언급하며, 김정일이가 박근혜를 위해서 전용기를 보냈대. 그러자 박근혜가 각별한 대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각별한 사이였대. 응? 야, 김정일하고 박근혜가 각별한 사이였대.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을 전해 들은 뒤 가슴이 뛰긴 했어도 그렇게 긴장되진 않았다. 야, 가슴이 뛰었대. 김정일 만나려고. 지금 감싸봐. 괜히 우리만 남아있고 이 새끼들 다 튀었지. 이거 보자는 새끼들은 다 튀고 지금 우리만 보고 있는 거지 이거. 김정일 위원장과 첫 만남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 나와. 선친들 간에 과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이 말이 뭔지 알아? 김일성이랑 박정희가 친했다는 얘기야. 선친들 간에 과거 역사가 있어서 모든 걸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야, 알았어. 잠깐만. 여기다가 화면 멈춰놓고 일단 우리 다음 뉴스 하고 있자고. 또 오면 보여주게. 그래, 일단 이거는 아무래도 벌레용 뉴스이기 때문에 벌레들이 다시 들어오면 그때 다시 보여줄게요.
괜히 우리는 많이 본 뉴스잖아. 그죠? 예. 우리는 많이 본 뉴스인데 벌레들이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 보여주니까 사라졌어. 나더러 제목이 잘못됐대. 제목부터 허위사실이래. 야, 이석기 내라는 뭐 무죄 나왔다며. 대법원 판결문이야.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뭐가 제목이 허위사실이야. 나더러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네가 허위사실이지. 지랄하네. 나타났다. 자, 김정일 위원장과 첫 만남이라고 하지만 선친들 간의 과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응?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 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새끼들 나가지 마. 이게 지금 김일성이랑 박정희랑 친했단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 박근혜하고 김정일이 모든 걸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뭐야, 또 튀었어? 아, 저 새끼 진짜. 알았어. 일단 우리 다른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또 오면 내 또 보여줄게. 이석기 내라는 뭐죄, 내라는 뭐라고 잡아가더니 무죄 때렸어. 이석기의 아로가 문제라고 그러면서 통진당 해산했는데 아로에 실체가 없대. 이거 어떡할 거야? 할 말 있으면 조금 이따 다시 와. 너네 오면 이거 다시 보자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왜 갑자기 이석기 얘기가 또 중심이 됐을까? 이석기 얘기를 통해서 가리고 싶은 뉴스가 있을 거 아닌가? 요거 이석기 얘기를 갑자기 막 떠돌면서 얘네들이 가리고 싶은 게 있어. 뭘까요? 예. 이석기 뉴스를 통해서 가리고 싶은 뉴스. 지금 분위기가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나빠졌잖아. 지금 박근혜 지지율 날마다 지금 역대 최하를 찍고 있어. 취임 후 최하를 매일매일 경신하고 있다고. 그 얘기 들었죠?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박근혜 당선 이후로 조사한 최저치를 지금 계속 찍고 있어. 지금 33%까지 떨어졌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이다. 회복 불가능이라 그러는 거야.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여당 의원들이 막 분노하고 있어. 막 화를 내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지금 박근혜가 지금 두 가지를 크게 잘못한 거야. 첫 번째가 뭐야? 담배세 2,000원 인상. 4,500원 됐잖아. 두 번째가 13월의 폭탄이야. 세금 폭탄. 그러면서 이 거짓말을 했잖아. 또 최경환이가 실제로 뭐 세금이 오르는 건 15%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랬다며. 세금이 오르는 거는 15%밖에 안 된다고 거짓말했는데 실제로는 70%의 세금이 올랐어. 70%의 국민이 세금이 올랐는데 이 세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세금이 오르면 따라 오르는 게 있어. 뭐예요? 세금이 오르면 따라 오르는 게 있어. 세금보다 많이 내는 거.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아니야. 세금이 오르면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내는 게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이야. 그게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내는 세금보다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이 더 많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 세금 폭탄을 70%가 맞았어. 근데 그게 15%밖에 안 된다고 뻥을 치다 또 걸린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완전히 인기를 상실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국민연금 반대운동이었어.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뭐였냐면 그 당시엔 지금보다 훨씬 적은 국민연금을 내면서도 국민연금이 나쁘다. 그런데 김대중이 만들고 노무현이 그 국민연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노무현을 노무현을 지지했던 게 사무직 노동자들이었어. 화이트 칼라. 사무직 남자들이 노무현을 당선시켰는데 그들을 노무현이랑 괴리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정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인데 그걸 안 낼 수도 있다는 말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대적인 그 국민연금 반대운동으로 반노무현 정서를 만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핵심은 뭐냐? 남자들 세금을 납부하고 그 어느 정도
뭐라 그래, 사무직 노동을 하는 남자들이 노무현을 버렸기 때문에 노무현이 인기가 떨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번에 한 게 뭐야? 담배세 인상. 담배세 인상. 그 다음이 뭐 했어요? 13월에 폭탄. 요 두 가지가, 종북 척결 하려면 가서 청와대에 가서 얘기해. 가서 종북 척결은 청와대에 가서 얘기하고. 이 두 가지가요. 이 두 가지가 결국 누구를? 지금 남자들의 여론을 극단적으로 되돌린 거야. 남자들의 여론을 극단적으로 되돌린 거야.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 올라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올라가는데 13월에 폭탄에 70% 월급쟁이들이 세금이 올랐어. 70% 월급쟁이들이 세금이 올랐지. 그러면 당연히 건강보험 하고 국민연금 오를 거지. 그지? 그런데다가 담배요금 올랐지. 담배요금이 올라서 실제로요. 그 남편들이 월급을 받아서 아내한테 주고 용돈 타서 쓰잖아. 그 용돈 타서 쓰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갑 담배를 필 수가 없다는 거야. 아내들한테 월급이 워낙 조금이니까 거의 다 갖다 주고 정말 쥐꼬리만큼 용돈 받아 쓰는데 그 용돈으로는 담배를 필 수 없게 된 거야. 그러니 그로 인해서 지금 이 남성 납세자들의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른 거야. 그런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지지층이 60대 영남 노인들이었는데 60대 영남 노인들이 굉장히 보수적 성향이 강하거든. 근데 그 보수적 성향이 강한 노인들은 뭐 때문에 열받았어? 정윤회 스캔들. 정윤회 스캔들 때문에 등 돌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의 절대 지지층이 영남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는데 영남 60대 이상의 남자 노인들도 뒤돌아섰어. 그게 정윤회 스캔들의 파장이야. 그런데다가 소위 영남 지역에서 그래도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영남이 다른 지역보다 먹고 살만 했는데 그 영남 지역에서 먹고 살만했던 월급쟁이들이 뒤돌아선 거야. 그래서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폭락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어. 뭐 이렇게 되돌려줄 거다 막 이러면서 무슨 이 13월에 세금 폭탄에 대해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대책이 아니다. 그게 졸속이고 지켜질 가능성이 없대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을 지금 조삼모사로 한 거냐 이러면서 분노가 더 폭발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야? 지금 박근혜 정부가 위기로 몰린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부자들한테 이명박이 깎아줬던 세금, 부자들한테 이명박이 깎아준 20몇 조 원을 그대로 깎아주면서 그 부족한 세수입을 가난한 월급쟁이들한테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재벌들한테 깎아준 25조 원을 거두면 돼. 노무현 때처럼 세금을 거두면 되는데 이명박이 깎아준 세금은 유지하고, 즉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부자 감세. 그래놓고 국민들한테 뭐라 했어?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 그래놓고 증세가 있었어. 부자 증세는 없고 가난한 월급쟁이들한테만 세금을 올렸어. 자, 그럼 여기서 그래, 세금을 올려서 복지가 있다면 다행인데 복지 비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 복지 비용이 점점 줄고 있잖아.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며. 왜 복지 비용 때문에 국가에 세금이 없다며. 그런데 복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여기서 내가 오늘 퍼뜩 기가 막힌 얘기를 생각해냈어. 뭐냐? 여러분, 유달리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집 사고 뉴스가 끊이질 않아요. 못 느꼈어요? 그 이전에는 학교 폭력 뉴스가 많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집이나 그 영아 보육시설에서 그 사고가 끊이지 않게 계속 보도가 돼요. 그지? 내 말이 맞지? 왜 그럴까? 답 나왔어. 와, 역시 우리 시청자들이야. 누리과정 때문 아니냐고. 누리과정 예산이 8조 원이라며. 그래,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SBS에서 그
직장을 그만두는 워킹맘들의 가장 큰 이유가 믿고 맡길 데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뉴스를 본 순간 아! 이거구나. 직장 다니는 엄마들한테 계속해서 어린이집의 폭력 사태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린이집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없다. 왜 그러냐면 누리과정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한테 국가에서 세금 지원을 해주는 거야. 누리과정 지원이 어린이집 중심으로 나오는 거라고. 이상하게 작년부터 어린이집 폭력 뉴스가 끊이질 않아. 그리고 어린이집 뉴스가 나오면 되게 오래 가잖아.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는 새끼들이 어린이집 뉴스는 지금 2주일째야. 이미 그 여자가 뭐 구속영장이 나오고 유치원 원장까지 처벌받고 그랬다는데 왜 이렇게 어린이집 뉴스는 많이 나올까? 누리과정 예산 때문이지. 그치?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선동당한데 네가 공감한 거지. 지금 유일하게요. 다른 복지 예산은 다 깎였어.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늘어난 예산이 딱 하나 누리과정이야. 그게 공약이었어. 그래서 누리과정을 복지 예산으로 늘린 거란 말이야. 그래놓고 지금 그 복지 예산 누리과정이 8조 원이나 들어가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누리과정이 뭐냐? 그 영유아 4세 이하인가? 몇 세 미만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 얼마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그치? 예. 옛날에는 어린이집 이런 폭행 뉴스가 이명박 때 많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작년 올해 어린이집 폭력 뉴스가 뭐 거의 다달이 나와. 그 이유가 뭘까? SBS 뉴스 보니까 알겠더라고. 직장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가 애를 믿고 맡길 데가 없기 때문이다. 애를 믿고 맡길 데가 없어서 직장 그만두란 얘기 아니야. 다른 말로. 그죠? 그러면 이게 박근혜 정부 머리 좋네? 아니야, 여러분.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 모를 텐데 옛날에 미국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히피 운동이라는 게 나타나. 그러면서 60년대부터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히피 운동이 나오고, 그러면서 막 표현의 자유가 강조되고, 그러면서 그 여권 운동이 시작이 돼. 미국에서 여권 운동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불었던 게 1960년대예요.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여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뭔 일이 생겼냐? 여자들이 사회 참여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1970년대부터 여자들이 직장을 많이 나오게 돼. 그런데 이 여자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으로 남자들이 남자 노동력이 빠진 걸 여자 노동력을 그 일자리로 불러낸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다가 1990년대 20년 뒤에 어떤 영화가 나오느냐 하면 요람을 흔드는 손이라는 영화가 나와. 근데 미국에서 그 요람을 흔드는 손이라는 영화가 나올 즈음에 여러 가지 그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에서 문제점 뉴스가 나왔대. 그런데 그 요람을 흔드는 손이라는 영화가 나온 다음에 대대적으로 여성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는 거야. 내 아이는 내 손으로. 그 요람을 흔드는 손이라는 영화가 나온 다음에 직장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으로 많이 돌아갔다는 거야. 애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걸 내가 나중에 90년대 후반인가 기사로 읽었어. 그 요람을 흔드는 손이라는 게 뭐냐면 애를 키우는 유모가 이 미친 여자였던 거지. 그래갖고 그 여자가 이 한 가족을 대상으로 복수한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었어. 산부인과 의사가 성추행범이야. 그래서 이 애기 엄마가 임신 중에 그 의사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그걸 공개를 해. 그래서 그 의사가 자살을 해.
근데 그 자살한 의사에게 임신한 아내가 있었고 그 여자가 충격으로 유산을 해. 그 다음에 이 여자네 집에 복수하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애가 지 얘기라 그러고 이 여자를 막 그 남편하고 불화를 유도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처절하게 죽는다는 그런 영화야. 근데 그 아이를 맡기고 엄마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요람을 흔드는 손이 나온 다음에 그 직장을 그만둔 엄마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야. 근데 지금이 그런 부분 아니냐. 이 어린이집에 대한 폭력 뉴스가 계속 나오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겠어? 어떤 사람이 이제 글을 보내왔는데 그 인천의 그 폭력 어린이집, 그 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어린이집이래. 거기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야. 왜 난리가 났냐? 그 어린이집에 애를 맡기는 맞벌이 엄마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야. 원장이 기소되고 그러면서 제 어린이집을 폐쇄할 위기, 그러니까 자격이 취소됐다 그랬잖아. 그 어린이집이 자격이 취소되면 지금 현재 그 어린이집에 애를 맡긴 엄마들은 어떻게 되냐고. 당장 새로운 어린이집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한단 말이야. 지금 이철에 갑자기 구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엄마들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엄마들이 막 그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찾아가고 막 항의하고 난리도 아니래. 피해 아동의 부모들을 막 욕하면서 피해 아동의 부모들하고 그 피해 아동이 아닌 부모들하고 막 싸움이 난다는 거야. 당장 그 자기네 애를 어떡하냐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 아동 엄마들 욕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피해 아동의 엄마들은 이해하겠지만 그 문제 교사가 구속됐으니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거야. 당연히 그 엄마들 입장에서 그렇지. 애를 데리고 직장을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정부에서 세워주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 원장을 내가 뭐라 했어요. 원장을 자격정지하고 원장이 다시는 어린이집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어린이집 자격을 폐쇄하면 그 애들은 어떻게 가냐고. 어디로 가냐고. 대책이 없는 거야. 결국은 그 어린이집 엄마들더러 직장 그만두라는 거지 뭐. 안 그래? 아무 대책이 없는 거야 지금 정부는. 예. 그 지역의 엄마들이 애를 돌아가면서 본다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좌우지간 묘하게 누리과정이 진행된 다음부터 어린이집 폭력 사건 뉴스가 끊이질 않는다. 그리고 그런 어린이집 폭력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오랫동안 나온다.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 더 심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 4대 강으로 지금 쓴 게 41조 원에 추가로 들어갈 게 31조 원이래. 그 뉴스 봤어요? 지금 4대 강에 그동안 쏟아부은 게 41조 원인가 2조 원인데 추가로 지금 31조 원이 더 들어가야 된대. 그 뉴스 있지. 거기다가 지금 이명박 자원외교 지금 막 밝혀지고 있잖아. 한겨레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봐봐. 난리도 아니야. 지금 7년 동안에 1조 몇천억 까먹은 게 수두룩해. 1조 몇천억씩 몇 건을 날려 먹은 거야. 그게 지금 자원외교 때문에 날린 돈이 60몇 조인데 더 날릴 거라며.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지금 방위산업 비리.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청와대에서 저기 휴지 한 통에 90만 원인가 주고 샀다며. 크리넥스 사는데 90몇만 원 썼다며. 뭐 휴지 케이스. 그 휴지통을 90몇만 원을 주고 산 거야? 휴지거리 90만 원, 침대 600만 원. 영국 왕실도 그런 거 안 쓸 거야. 영국 왕실도 그 휴지통 90만 원짜리 안 쓸 거라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란 영국 왕실도 휴지통 90만 원? 그런 거 안 쓸 거라고. 테이블 350만. 예. 그래놓고 지금 국민들한테는 세금을 이렇게 받아 처먹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세금에 반대하는 심리와 운동을 조세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조세저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고 정권 교체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논란의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은 조세저항의 후과를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신의 PD가 보도합니다. 근대헌법의 토대가 된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의 탄생은 조세저항이 권력을 굴복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215년 영국의 존 왕은 귀족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부과해 반발을 샀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압력에 못 이겨 왕을 포함해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이 적힌 문서 대헌장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왕의 권한은 축소됐고 의회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도 왕실의 재정 위기를 덜기 위해 서민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조세저항으로 시작된 소용돌이가 권력을 무너뜨리는 데에까지 나아간 경우가 역사 속에는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인상해 정권 붕괴를 자초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1997년 일본 정부가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리자 일본 경제는 곧바로 침체됐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물러났습니다. 2010년에는 간 나오토 총리가 소비세 10% 인상을 언급했다가 그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했고 뒤이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 역시 소비세 인상을 시도하다가 2012년 말 결국 자민당에 정권을 내줬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이 박정희 유신 정권의 무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가세 도입 당시 세율은 지금과 같은 10%였고 도입 다음 해인 1978년 총선에서 박정희 공화당은 사실상 패했습니다. 유신 정권에 대한 불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지만 부가세 도입으로 인한 체감 물가 상승이 서민들의 등을 돌리게 했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부마항쟁과 12.6 사태, 즉 유신 정권의 붕괴는 그 다음 해의 일이었습니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담배세와 주민세 인상에 이어 연말정산을 통해서도 사실상의 증세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저치를 경신하고 보수 언론들도 질타하는 상황은 일종의 조세저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오늘 13월에 세금 폭탄, 근로자 증세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하면서 조세저항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상위 1% 부자들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부자 증세를 제안해 한국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면 오바마가 나는 더 이상 출마할 선거 없다. 자기는 더 이상 출마할 선거가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 했어? 상위 1%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겠다. 그러면서 전면전을 선언했잖아. 공화당이랑.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이 우리나라 새누리당이야. 미국의 공화당이랑 우리나라 새누리당이랑 똑같이 뭘 얘기했느냐? 말로는 작은 정부야. 그 얘기 들어봤죠? 작은 정부라는 게 뭐냐면 정부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말로는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정부의 지출을 줄인다 그랬는데 줄였어요? 공화당과 우리나라 새누리당의 공통점은 뭐냐면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작은 정부를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뭐야? 불필요한 지출을 늘린 애들이야. 전쟁 관련한 예산이라든가 방위산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늘리는 거야. 그러면서 말로만 작은 정부. 그러면 여기서 작은 정부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대기업에 대한 권한을 줄이겠다는 얘기야. 대기업을 규제하는 권한을
줄이는 작은 정부. 실제로 대기업들이 지금 모든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 원인이 뭐야? 미국, 우리나라, 유럽, 일본의 문제는 뭐냐? 대기업이 모든 이윤을 다 빨아먹고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문제 때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규제라는 건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를 착취하지 못하는 규제야. 그런데 그 규제를 박근혜가 뭐라 그래요?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규제 종량제! 무조건 건수로 규제를 없애라고 지금 떠벌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바마가 지금 선언한 게 뭐예요? 3,200억 달러. 우리 돈은 얼마야? 3,200억 달러를 부자 증세하겠다. 예. 규제가 암덩어리라는 동, 단두대에 올려야 된다는 동, 그러면서 규제를 없애겠다는 박근혜. 그러면서 뭐예요? 부자들에게 세금은 올리지 않고 같은 일이야. 부자들이 착취하는 걸 막는 게 그게 규제인데 규제는 암덩어리다. 그래놓고 부자들이 안 내고 있는 25조 원의 세금은 계속 깎아주면서 국민들한테 더 이상 낼 돈이 없는 국민들을 쪽쪽 빨아서 그러니까 세금을 쥐어 짜내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야. 그래서 지금 조세 저항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게 영남 지역에서도 뒤돌리는데 그게 되게 컸어. 왜냐면 영남 지역이 그래도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 월급 받는 사람들이 등 돌리는 거야. 320조를 더 걷겠다. 오바마 대단해요. 예. 정말 박근혜하고는 비교가 되는 오바마.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막 깎아내려. 뭐라고 깎아내려요? 오바마가 선거용 그 선언을 한 거다. 아니 뭐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건 선거용 아니었어? 오바마의 저 선언을 굉장히 깎아내리면서 막 미칠라 그러는 것 같아. 아유 벌레들이 돌아왔어야 됐는데 이 벌레들 축구하는 방으로 다 도망간 것 같지? 내일 또 돌아오면 해줘야지.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어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내가 오늘 상태가 후져가지고 아니 근데 요즘 이상하게 숨이 차. 예. 숨이 차가지고 아이고 오늘 방송 좀 불안했죠? 죄송해요. 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초콜릿, 스티커, 별풍선 모두 귀한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1시에 시작해서 지금 3시간 46분 방송했습니다. 원래 내가 4시 반까지만 방송한다 그랬는데 지금 오버했어요. 예. 2시에 시작한 줄 알고 늦게 오신 분들 화내지 마시고 그냥 제 방송 보시면 돼요. 부산일보 조세저항 정권 위협할 수도 있다. 조세저항으로 박정희 정권 붕괴시킨 부산의 강력한 권고. 네. 지금 박근혜 정부를 찍어준 이 영남의 민심, 박근혜 정부가 이 교착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박근혜를 찍어준 거예요. 영남의 유권자들이 미쳐서 찍은 게 아니라 박근혜 아버지가 경제를 살렸다고 40년 동안 뻥을 쳤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박근혜가 이번에 한번 살려봐라 라고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빚 얻어서 집 사라, 90만원짜리 월세 살아라, 이러면서 전혀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가난한 서민들에게, 월급쟁이들에게만 지금 세금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분노한 이 영남 유권자들이 등 돌리고 있다 그래요. 이미 대구 지역에서 그런 흐름이 파악된 게 지난 가을이거든요.
대구 지역의 민심이 안 좋다. 그런 얘기가 지난 가을부터 있었어. 근데 그게 지금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그때는 대구 지역에서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다 그랬었거든. 그런데 지난 그 겨울을 지나면서 그 여론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구 사람들이, 대구 경북 사람들이 한 번 등 돌리면 영원히 등 돌린대. 돌아오지 않는데. 대구 그 경북 사람들이 한 번 아니다 그러고 등 돌리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지금 누구 말이냐? 새누리당 의원들 말이야. 대구 경북 지역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여론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그러면서 대구 경북 사람들은 한 번 등 돌리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막 지금 쌈나고 난리도 아니래. 당장 내년이 선거잖아요. 예, 내년이 지금 선거라서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다는 거야. 자, 뭐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이 안 좋다는 뉴스가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나왔어. 신기한 건 어제 수요일부터요. 뭐 각종 게시판에 영남을 비하하는 글들이 나와. 나는 그게 너무 이상했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대구 경북 민심이 박근혜한테 등 돌리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어제 내가 하루 쉬는 동안에 각종 게시판에 대구 사람들은 뭐 대구 경북 사람들 어쩔 수 없다. 영남의 노인들이 문제다. 그러면서 영남과 노인을 비하하는 글들이 대폭 늘어났어.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지금 갑자기 돌고 있죠. 이게 뭘까? 대구와 영남 지방의 사람들을 그 진보 세력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이거 이간질이 또 시작됐다는 거야. 실제로 지금 대구하고 노년층도 등 돌리고 있다는 게 여론인데 그 여론이 발표되자마자 갑자기 진보 세력을 가장해서 노인들과 영남 세력들을 비난하는 글들을 막 쓰고 있어. 요거 진보 세력 아닙니다. 예. 지금 진짜 진보 세력들은 대구 경북도 깨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뭔가 수상하죠? 예. 결국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1%의 숫자로 99%를 지배하려면 그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뭐야? 분열책이에요. 분열 이간책 말고는 그들이 그 99%를 지배할 방법이 없어. 분열 이간책을 쓰면서 말 안 들으면 빨갱이로 몰아서 공안 통치.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북한이 없으면 정치 못하는 박근혜 정부라고. 지금 새누리당 정권은 북한이 없으면 정치를 못해요. 자, 또 요즘에 갑자기 또 돌기 시작한 게 있어. 뭐 노무현 대통령이 NLL 팔아먹었다. 그 얘기를 지금 소위 경찰이나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막 퍼돌리고 있어. 여러분 거기에 관련된 뉴스 정확히 알아두세요. 김장수가 2013년 겨울인가? 2013년 가을에서 겨울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NLL 지켰다. 그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노무현이 NLL 팔아먹었다 또 이런 얘기들 올라오면 이거 역시 안보라는 이름으로 그 빨갱이 몰이를 하기 위한 밑밥 가는 거예요. 그런 뉴스가 올리는 밴드나 카톡이나 이런 데 올리면 여러분이 그 김장수의 발언 그 뉴스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지금 국민들을 안보라는 이름으로 분열시키고 영남과 호남으로 분열시키고 남자와 여자로 분열시키고 세대별로 분열시키고 그렇게 해서 분열책으로 1%의 그 무능을 감추려는 옛날에 김선일이라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욕했던 박근혜 10대가 지금 IS를 한다고 갔다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애를 구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당시 김선일이 죽었다고 그렇게 욕을 하시던 박근혜 대표님 지금 대통령 하시는데 뭐 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김장수 NLL 지켰다. 노무현에게 사후 보고까지 했다. 예.
김장수가 대통령 덕분에 얘네를 지켰다고 얘기했다니까. 예. 아직도 세계대 금융 자본이 돈을 대는 메이저 미디어들이, 즉 주요 언론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정의와 부정을 혼돈시키며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기 위한 온갖 술수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전에는 거기에 다 넘어갔어요. 언론에서 이 문제를 떠들면 그 문제에 관심 갖고 저 문제를 떠들면 그 문제에 관심 가져서 우리 국민은 냄비 여론이다. 우리가 냄비인 줄 알고 살아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냄비 여론이 아니야. 냄비 언론이었지. 언론이 국민들의 눈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한 탓이지. 예. 그게 왜 여론 탓이야? 지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는 사람들 봐봐. 전 세계의 가마솥들이 지금도 끓고 있어. 우리 국민이 냄비 여론이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거 누가 만든 이야기야? 일본 놈들이 만든 거야. 조센증들은 냄비다. 팔팔 끓어오르지만 금방 식어버린다. 라는 이름으로 미디어를 통한 국민 세뇌, 물타기.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 국민들을 바보의 위치에 놓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옛날엔 통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 통합니다. 왜? 누구 때문에? 네. 뭐야 이거 뭐가 문제 있어? 뭐지 이거? 예. 잠깐만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뭐 오류지? 이거 오류 같은데? 자, 하여튼 그래서요 우리 국민들이 옛날에는 속아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예.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대한 언론이 있다. 뉴스타파가 있고 뉴스K가 있고 고발뉴스가 있고 망치 부인이 있고 또 그 김어준의 파파이스가 있고 주진우 선수의 뭐 무슨 애국 소년단? 대한민국의 대한 언론들이 움직이고 있고 무엇보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 그리고 손석희 뉴스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끝날 듯 안 끝나는 방송. 네. 자, 여러분 힘내세요. 저 어저께 쉬어가지고요.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저 그렇게 쉽게 죽거나 다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 병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 무사히 일어날 거고요. 대한민국의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가 될 때까지 절대 죽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죽으면 이 불필요한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밤이면 밤마다 그놈들의 꿈속에 찾아갈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천해 주신 3,429분께도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